첫 번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뭘 시켰고 존오투로 거부하기를 반복하자 칼을 들고 와 협박한 것. 두 번째, 더럽고 냄새난다고 옆에 오지 말라고 한 것. 세 번째, 학부모가 간식 사주신다고 했는데 귓속말로 처먹지 말라고, 먹으면 뒤진다고 한 것. 네 번째, 시합에서 지고 왔을 때 집합시켜서 오토바이 자세 시킨 것. 다섯 번째, 돈 걷고 배꼽 짚고 입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때린 것. 여섯 번째, 강제로 거둔 돈으로 자기네들끼리 휴게소에서 사 먹은 것. 일곱 번째, 기분 안 좋을 때 앞에 있으면 욕하면서 치고 간 것. 여덟 번째, 항상 욕했고 피해자 부모님을 욕한 것. 아홉 번째, 대답 똑바로 안 하면 꼬집었고 하지 말라고 하면 울 때까지 꼬집은 것. 열 번째, 새로 산 것들을 맨날 빌려간 것. 11번째, 가해자가 밥 먹기 싫다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밥을 떠넘겼는데 한숨을 쉬자 물티슈로 얼굴 때린 것. 12번째, 차에서 살짝 부딪힌 것에 머리 때리고 가슴 때린 것. 13번째, 기압 안 넣는다고 전체 다 때린 것. 14번째, 부모님들이 숙소에 오면 자기들은 부모님 옆에 붙어 있는데 피해자들이 부모님 옆에 있으면 혼내고 때린 것. 15번째, 운동 끝나면 피해자들에게 자기 용품들 챙기라고 하고 까먹으면 욕하면서 찾아오라고 한 것. 16번째, 피해자들에게 매일 돌아가면서 마사지 시킨 것. 17번째, 선배들 벌금 걷는다는 명목을 만들어 돈을 모은 뒤 사익을 챙긴 것. 일부러 꼬투리 잡아서 회식비로 빼앗아 간 것. 18번째, 스케치북에 피해자 욕과 가족 욕을 적어 당당히 보여준 것. 19번째, 본인들만 가해자 되는 게 싫어 다른 피해자들에게 나쁜 행동을 강제로 시킨 것. 자, 글로써 좋게 표현해서 이 정도인데 실제로 어땠을까요? 이 정도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진들의 행동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더해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특히 괴롭히는 사람은 재밌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고 쓴 이다영의 글을 보고 크게 분노하였으며 자신의 끔찍했던 과거가 떠올라 폭로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폭로글이 게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다영과 이재영의 SNS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옵니다. 그 사진은 다름 아닌 손으로 직접 작성한 반성문이었습니다. 폭로가 사실로, 즉 사건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과문을 본 피해자는 허무하네요라며 소감을 남겼고 글 하나로 10년의 세월이 잊혀지고 용서되는 건 아니다. 앞으로 과거의 일을 곱씹으면서 반성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 어떠한 이유로도 학교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확산을 막고자 기존에 작성했던 글들은 내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다영과 이재영이 자필 사과문을 올린 이후 이다영이 김연경의 인스타그램을 언팔로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들썩이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과문이 올라와 북적이던 중 벌어진 일로 이다영이 김연경을 일방적으로 친구 삭제를 한 것입니다. 또한 자숙기간임에도 SNS에 좋아요를 눌리는 등 활동 내역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사람이 떠나야 사람이 보인다. 다음은 너.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자숙기간임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이다영이 선수단 체육관 화장실에서 유독가스를 마신 채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띄웁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당시 동료로 추정되는 최초 발견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구단에서 정정보도를 내었는데 극단적인 시도를 한 것이 아니라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간 것이며 최근 경기 부진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휴식을 준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논란으로 뜨거운 가운데 가족사가 등장합니다. 먼저 가해자 이다영, 이재영의 아버지는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해머던지기 국가대표 출신이자 현 익산시청 육상감독인 이주영 씨입니다. 친언니는 펜싱 선수 출신이고 남동생은 현재 배구 선수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어머니 김경희 씨인데 국가대표 배구 선수 출신이자 당시 왼손잡이 세터로 고교 시절 동년배 랭킹 중 1위였다고 합니다. 김경희 씨는 과거 폭행사건 관련 루머가 있었는데 1992년 1월 20일 대통령배 대회에서 효성 여자배구단 선수들이 허벅지에 피멍이 든 상태로 경기에 참가한 사건입니다. 효성 여자배구단 선수들은 이틀 전 열린 후지필름과의 경기에서 1대3으로 패한 뒤 숙소로 돌아가 코치와 감독으로부터 단체 기합 및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선수들의 멍자국을 본 관중들이 경기 내내 야유를 보냈다고 합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효성 여자배구단은 허벅지가 가려지는 타이즈를 착용한 채 잔여 경기를 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당시 이다영, 이재영의 어머니인 주장 김경희 씨만 멍자국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 감독, 코치와 함께 가해자다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주전이 둘이나 떨어져 나간 상황, 잘 나가던 흥국생명은 지금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백업된 선수 간의 호흡이 맞지 않아 전체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팀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김연경은 사건 이후의 경기들에서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배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주전의 공백은 큰 타격이며 팀 내 불화로 인한 어수선함이 경기에 영향을 주는 듯 보였습니다. 리그 독주 가도를 달리던 흥국생명은 현재 리그 선두 자리를 뺏긴 상황이며 3연패의 수령에서 벗어났으나 아직까지 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이다영, 이재영에게 심리치료를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하여 쌍둥이 자매에게 징계하라는 요구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현재 두 선수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심신적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어 징계라는 것도 선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내려야 한다라고 판단한다면서 지금은 처벌보다 선수 보호가 먼저고 차분히 징계 수위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선수에게 징계를 내려도 크게 실효성이 없는 만큼 선수 보호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구단의 대응에 분노하며 엄중한 처벌을 즉시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결국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학교폭력 사태 진상규명 및 엄정 대응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작성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는 체육계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범죄에 대해 지켜볼 수 없어 이렇게 청원한다면서 학교폭력 문제가 제기됐지만 구단과 연맹은 방관 중이며 조사와 징계조차 없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면서 엄중한 처벌만이 재발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다영, 이재영이 출연한 방송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채널A의 예능 프로그램인 아이콘택트는 두 사람이 출연한 46회, 47회 방송분을 삭제 및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tvN의 유퀴즈 온 더 블럭과 이 채널의 노는 언니 역시 VOD와 클립 영상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방송사들은 불화설 당시에는 별다른 동향이 보이진 않았으나 학교폭력 사건이 터진 시점부터 서둘러 내리는 분위기입니다. 광고계 역시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기아자동차 모델로 선정돼 CF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아자동차 유튜브 채널은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며 광고 역시 내려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광고계에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고의 경우 계약상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모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광고에 악영향을 줄 경우 광고비 통상 200에서 30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 법조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경우 계약 이전에 저지른 위법 행위로 직접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다영의 경우 SNS를 통해 동료 선수를 저격하면서 이슈화되었기 때문에 계약상 사회적 물의와 이미지 훼손,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의 위반 사항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른 피해자로 보이는 폭로글이 추가됐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학적 정보를 근거 자료로 올리면서 빨래도 동료고 후배고 할 거 없이 시키기 마련이고 틈만 나면 무시하고 욕하고 툭툭 쳤으며 다들 혼자서 가는 병원도 이다영, 이재영이 갈 때는 제가 동행해야 했다. 기숙사 생활이 마음대로 안 되면 툭하면 부모님께 얘기를 꺼냈다. 그 둘 때문에 단체로 혼나는 날도 잦았다. 그만두겠다고 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거나 단체로 혼나니 어렸던 저는 1년 반 만에 엽산을 통해서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서 흥국생명이 심리치료를 검토 중이라고 한 인터뷰를 지적하면서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징계를 한다는데 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렸던 누군가는 그런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참아왔던 것입니까?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요? 다른 누군가는 누군가에 의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부정적인 생각으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신 건가요? 이런 식으로 조용히 잠잠해지는 걸 기다리는 거면 그때의 일들이 하나씩 추가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아직도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너희 전 재산을 다 줘도 피해자들이 받았던 상처 하나도 안 없어져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학교폭력 이슈는 이다영, 이재영에 그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이 쏘아올린 작은 불씨가 화마가 되어 전체를 삼키는 분위기입니다. 여자 배구는 물론이고 남자 배구와 축구, 연예계까지 이어지면서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운동선수일수록 인성이 중요하고 그 선수를 가르치는 지도자의 역량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일반인보다 더 단련된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폭력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사회에 영향을 주는 공인이라면 더욱더 중요한 것이 이번 사건처럼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우리는 부당함을 모른 채 하며 살아왔습니다. 소리내어 외치더라도 들리지 않았고 들으려조차 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변했고 우리 역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잃어야 하는 것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환기시키게 된 것은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런 댓글을 보았습니다. 결국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날 것인가? 가해자가 용서를 하던 피해자가 반성을 하던 뭐가 어찌되었건 피해자들은 계속 욕을 먹겠지만 생명을 잃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슈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o, you wanna meet me on the floor? Yeah.